미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어쩌다 마을로 내려가서 천신들의 도담에 끼어들은 적이 몇 번 있지만 미타의 가아 중심론을 듣고는 모두들 고개를 저어버리는 그네들이었다. 미타의 주장은 신선들이나 거론하는 저급한 것으로 여겨졌던 때문이었다. 왜냐? 영역이라는 것은 가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조금씩 진화되어 간다. 가의 집착에서 벗어날수록 외계와의 공명을 이루면서 통합의식이 삭트고 그것이 점점 커져 존재의 격을 높이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같이 전신이 되었기에 그들은 가에 대한 집착을 꺼내드는 미타를 외면하고 조소하게 된 것이었다. 결국 미타는 태열천에서 어느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한 채 쑥맥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다가 아닌 게 미타로 인해 고향별 전체가 망신사를 사게도 됐다. 태열 15 흑토천과는 왕래가 별로 없던 차에 미타를 접하게 되자 이곳의 천신들은 미타의 어리석음을 미루어 흑토천의 수준까지 싸잡아 깎아내리게 됐던 것이다.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에 비해 발이 빠르다고 몇몇 상신들에 의해 흑토천으로 전해졌고 미타는 가뜩이나 그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안 좋던 차에 된소리까지 흠뻑 맞게 되었다. 어물전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미타는 하루아침에 별난천신에서 꼴뚜기 신세로 전락된 것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어떡하든 태열천에서 자신의 의문을 풀려고 가전 애를 쓰대는 미타. 그는 이젠 어느 곳에도 낄 수 없는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자신에게 끝까지 예를 지켰던 자는 딱 한 명, 도성이라는 어린 천동이 다였다. 물론 그의 할아버지인 도상 학선도 예의를 저버리진 않았지만 그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다음날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알게 되지 않았던가. 미타의 한숨은 깊어졌고 그는 쓸쓸히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미타는 그 길로 고향별로 돌아왔고 더욱 싸늘해진 이웃 천신들의 냉담한 시선을 피해 다녀야만 했다. 그간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건만 어느 날 보니 자신에게 삼라도를 전해준 이천이란 노인이 더욱 노쇠해져 있었다. 그의 얘기에 따르면 천년은 고사하고 몇백 년도 채 못 넘길 것 같다고 한다. 그 안에 꼭 성불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말도 있지 않았다. 태열천으로의 유학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고 돌아왔건만 미타에 대한 이천의 기대감은 변함이 없었고 이건 그의 가슴에 구도의 불씨를 되살려 활활 타오르게 하는 동인이 되어 주었다. 자신을 이토록 믿어주는 천신이 있다니 기필코 이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노라는 결의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솟아올랐다. 이제 천신들의 실태를 어느 정도 들여다보고 온 터라 그 밖의 생각은 조금도 떠오르지 않았다. 죽음과 끝장을 내고 말겠다는 마지막 발언이 금강석처럼 견고하게 다져졌고 미타의 좌선을 철옹성처럼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미타의 구도행은 다시 점화됐다. 화두를 잡다 산매에 들었고 선정을 논의려다가 화두를 떠올리는 생활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이렇게 300여 년을 앉아있으려니 불현듯 진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건 역시 자신이 예견했던 대로 삼라만상의 바탕에 깔린 도화지였다. 흔히 절대, 태일, 도, 실존, 제일원인, 본성, 불성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그것이다. 그곳에서 물감이라는 정과 물이라는 기, 그리고 붓이라는 신이 솟아나와 색칠을 하고 보다 정교한 작업을 거쳐 나를 그려내고 있었다. 따라서 나의 진짜 모습은 도화지였다. 그건 어느 무엇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기에 영존할 수 있는 절대 경지였다. 여기서 진하는 바탕, 즉 도화지, 이것은 영생이라는 도식이 창출된다. 이런 등식을 정확히 가슴에 담게 되면 그것을 보고 견성이라 한다.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견성이란 대각에 준하는 결실이고 여기서 오는 성취감과
감동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이다. 정상을 바로 한 발 밑에서 올려다보는 격이니 그 경지를 결코 폄하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타는 어찌된 일인지 견성을 했음에도 시큰둥한 것이다. 그는 여전히 도화지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전적으로 도화지 위에 그려진 얼룩, 즉 가라고 불리는 것에만 관심이 갔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영존하게 하느냐가 거의 변함없는 화두였던 것이다. 하지만 도화지와 그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자 그림이 더욱 불안하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마치 멘틀 위에 떠다니는 지각판처럼 그림엔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고 언제 어떻게 지워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형국이다. 도화지는 내버려 둬도 그 자체로 영원하지만 수시로 바뀌는 그림은 그려지고 지워지고를 무한히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의 나는 영생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이런 사실에 미타의 절망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모든 천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 가을을 버려야만 하는 것인가? 정녕 지금 이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나는 환영이고 물거품일 뿐인가? 사실이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구도를 하여 영역을 높이고 성불까지 이르려는 것인가? 어차피 시간의 추이에 따라 모든 그림이 지워져서 진화인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을 미타는 신음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올 정도로 시름이 깊어졌다. 가을을 저버린 성불은 그에겐 하등의 의미가 없었다. 그건 그가 누차 얘기하듯 본전치기이기 때문이다. 원래가 부처였는데 죽을 둥살둥 노력하여 도로 부처가 됐다면 이게 본전치기가 아니면 뭐겠는가? 이런 건 구도고 수행이고 다 때려치우고도 되는 대로 막 살아도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저 징그러운 뱀이 되어 일생을 살다 죽든 아니면 극미한 바이러스가 되어 총각의 삶을 살다 가든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부처인 셈이다. 흩어지면 남는 것이 바탕이요 그것이 중생들이 오매불망하는 부처의 위가 아닌가. 물론 천신들은 말할 것이다. 그런 미생물들보다 일생을 고급스러운 그림으로 장식하지 않았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만든 그림의 미학에 속아서 그런 것이고 시간의 속도를 올려놓고 보면 하루살이나 천신이나 도찐 개찐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처라는 작자들도 한심한 건 매 한 가지다. 도화지로 돌아간 게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머리에 후광을 두르고 만인의 우르름을 한 몸에 받는가. 자신 같으면 낯뜨거워서 두더지처럼 굴속에 틀어박혀 살다가 인멸이나 할 것이다. 또한 부처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법문이란 건 또 뭔가? 그게 다 그렇고 그런 얘기들 아니던가. 그림의 실체가 도화지다라는 한 단락이 법문의 전부인 게다. 멋지게 표현하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부처이다라는 뜻인데 이런 건 신선나부랭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지 않는가. 이런 알맹이 없는 말들을 반복해서 뇌까려봤자 입만 아프고 귀만 고달픈 법. 어차피 어떻게 살아야 보다 가치 있게 살 수 있느냐는 저세론이 보다 유익할 것이리라. 도대체 미타는 무슨 이유로 오랜 세월에 걸쳐 정립된 기존의 도학을 뿌리채 뒤흔들려 함인가? 미타는 원시령에서 처음으로 인간으로 태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가의 완성만을 바라봤다. 그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현재만 존재한다. 과거는 지났기에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은 현재만 머무르며 고정되어 있다. 현재가 자리를 옮겨갈 뿐 현재는 변하지 않는다. 그 현재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나이고 그것을 모든 개념의 상위에 놓고 있는 미타였다. 그래서 미타는 현재에 드러나 있는 그림, 바로 가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견성을 하고 나니 나란 것의 무게중심이 확 진화 쪽으로 쏠리는 것이다. 현재의 나는 말 그대로 가짜 나처럼 다가오고
이는 그가 여태껏 품어온 생사의 화두와 영생의 꿈 모든 것을 물거품처럼 녹여버리는 참담한 것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토록 허망한 것이 나였단 말인가? 지금껏 바람을 쥐고 흥을 안으려고 발버둥을 친 것이 아니던가? 정녕 현재의 나, 가를 영원토록 존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